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맨 북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도시인 꾸차, 이 꾸차에 있는 끼질 석골이라고 있는데, 이 끼질 석골과 그 다음에 이제 명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꾸차는 옛날에 구자국이라고 했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도시이면서, 중앙아시아에 속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있는 도시로, 실크로드에 가는 어떤 중간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있는 도시다. 중앙아시아에 속한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트리아는 지금 이제 한 파키스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트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지역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박트리아였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교통 원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토하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불경을 갖고 불교 전파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불교 승려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인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튀르크인들은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서 발흥한 백인계 유목민족이 이제 튀르키예인데, 얘네들이 이제 동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흉노도 되고 돌골도 되고 선비족도 되고, 이게 전부 다 튀르크 계통인데, 철륵 얘네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구르족, 회월족도 전부 다 튀르크 계통인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토하라인들이 밀려가지고 남쪽에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은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특별하게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물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면은 대부분의 병이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을 해도 일주일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약을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인도죠. 인도의 맨 위에가 이제 델리가 되겠습니다. 델리가 되겠고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의 가운데쯤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8,848m.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네팔이죠. 그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북쪽이 이제 티베트가 되고, 티베트의 수도는 요쪽에 라싸가 되겠습니다. 이 티베트의 이제 위쪽에 이제 골륜 산맥이 있죠. 꿀룬 산맥이라죠. 여기가 있고, 요 위에가 바로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위에가 이제 텐산산맥, 천산산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체의 맨 위쪽에 우루무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온 실크로드가 이쪽에 와서 투르판의 두낭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두낭까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욕관이라고 있죠. 가욕관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만리장성의 끝지점입니다.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진시황이 이제 설치를 했죠. 가욕관.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중국의 기원전 117년에 한무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두낭, 군사 요새인 두낭까지 이제 더 연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낭에서 출발한 실크로드는 이쪽에 북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텐산산맥 남쪽으로 흘러간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으로 해서 타클라산맥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까슈카루에서 이제 만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중앙아시아 쪽에 오아시스 도시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투르판이 여기 있고, 이제 하미는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알타이 산맥은 여기 몽골하고 경계 쪽에 이제 알타이 산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카스피에, 여기는 이제 아라레, 요거는 이제 바라쇼 해서 요쪽이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라레의 바로 밑에는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유명한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런 도시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수도는 여기 타슈켄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락지대, 여기가 이제 키르기스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는 이제 바로 타지키스탄이 되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이 이제 여기 이제 파미르고원이죠. 세계 지붕의 파미르고원이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타지키스탄이 까슈카루라는 도시에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박트리아가 이제 요쪽에 맨 위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여기 이제 까불이니까, 지금 수도가 아프가니스탄 까불이죠. 여기 이제 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요 밑에가 바로 이제 인더스강 여기를 끼고 있는 게 이제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경계에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은 높이가 대충 8,000m가 다들 높고, 힌두쿠시
쿠시 산맥도 다 높이가 7,000m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빠밀고원도 뭐 7,000m 뭐 이렇고 여기도 또 뭐 5,000m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부 다 험악한 사막지대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까불 아프가니스탄, 여기 이제 그 파키스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요 바로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에 이게 호르무즈, 여기 이제 뭐 전번에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했던 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가 넘어가면서 사마르칸트 부하라를 지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쪽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부분의 국토의 한 80%를 이제 사막이 차지하는데 이 사막을 이제 까라쿰 사막이라고 합니다. 까라쿰 사막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그 아랄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흐르는 강이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고 여기 이제 시르다리아 강. 그다음에 남쪽에 흐르는 게 이제 아무다리아 강인데 요 사이가 또 사막인데 여기는 이제 끼질쿰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끼질쿰 사막, 여기는 카라쿰 사막. 그래서 여기는 또 전부 또 사막지대네요. 사막지대가 돼 있고 산악지대, 사막지대에서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이 이제 이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고 이쪽 인더스강 유에 발달을 했고 이쪽에는 또 오아시스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사마르칸트 뭐 여기 이제 부하라 이쪽에 이제 오아시스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쪽에 그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발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해서 이란 북쪽을 지나서 여기 이제 테헤란이 있네요. 이란의 수도인 여기 이제 이스파한이 이제 있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차가 이제 그 타클라사가 북쪽인데 꾸차를 이제 토본이 점령을 합니다. 토본이 이제 그 티베트죠, 티베트에서 발행한 이제 티베트계 유목민족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북쪽으로 공격을 해서 여기 꾸차까지 이제 점령을 하자 서역 북로를 통한 당나라와의 무역이 서역과의 무역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가 중간을 이제 막아버린 거죠. 당나라하고 서역하고의 중간을 막아버린 겁니다. 거기 점령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중국의 그 악기인 비파 현악기인 류투는 꾸차에서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류투가 고구려와 신라까지 전달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꾸차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불교가 융성을 해서 이곳에 수천 개의 불탑과 사원이 세워진 게 실크로드 길목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인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교 관련된 그 승려들, 순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경전 뭐 그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곳에다가 자신들의 신앙심을 불태우기 위한 석굴도 만들고 뭐 불탑도 만들고 뭐 탑도 만들고 사원도 만들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고승인 해초가 왕어천 축국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것 왕어천 축국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꾸차가 이제 명기가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왕어천 축국전은 여기 이제 석굴도 많은데 꾸차에도 끼질 석굴이라고. 근데 이제 그 두랑에도 이제 석굴이 많죠. 동안에 이제 둔항에 있는 밍사산 이쪽에 천불동 이쪽에 이제 그 막고울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석굴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7번 석굴에서 발굴된 것이 해초의 왕어천 축국전이 이제 그 둔항의 그 17번 석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이제 1907년인가 그 프랑스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고귀한 문서인 왕어천 축국전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왕어천 축국전을 쓴 사람은 해초의 신라의 승려인 해초고 이 사람이 이제 또 그것을 이제 쿠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뭐 불교의 어떤 유명한 그 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실크로드를 볼 것 같으면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이쪽에 이제 그 카스피해 남쪽에 있는 이란의 테헤란을 거치고 여기 이라크죠. 이라크의 여기 페르시아만이 되겠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이라크 북쪽의 모술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흑해 남부로 해서 여기 이제 그 터키의 앙카라 이쪽으로 가서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제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크로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로에서 이쪽에 이제 그 시리아의 팔미라를 거쳐서 여기서 팔미라 다마스커스 전부 시리아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페트라는 요르단이죠. 요르단까지 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흑해에 도달을 하거나 여기 지중해에 도달을 해서 이게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서유럽, 동유럽 쪽에 그 실크로드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도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 실크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 꾸차의 끼질 석굴을 볼 것 같으면은 불교가 전래된 기원전 2세기를 넘어서 3세기에서 9세기까지 건설된 중국 최초의 석굴 사원이 바로 끼질 석굴이 되겠습니다. 석굴을 만들고 이제 사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석굴이 23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개만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차에 있는 끼질 석굴은 석굴이 236개.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간수성의 북쪽에 있는 둔왕에 있는 그 막고굴, 거기에는 석굴이 600개가 있어요. 거긴 600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거의 한 200 몇 개는 이제 그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끼질 석굴은 이제 석굴이 이제 236개, 그러니까 둔왕보다는 좀 작네요. 그 중에 10개만 개방이 됩니다. 벽화가 가득한 석굴 중에서 10번 방에 가보면은, 여기는 또 10번 방이 또 유명합니다. 10번 방에 가면 이제 승방굴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조선 사람인 한나견이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만든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한나견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마오쩌둥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살는 이제 조선인이었는데, 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렸던 사람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 화가가 바로 한나견이 되겠고, 그 사람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개인 기념관이 이제 10번굴에 있다. 끼질석굴에 10번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끼질석굴은 내 꾸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클란 사막한 북쪽으로 초원지대가 있죠. 근데 천산이 있고 초원지대가 있고, 뭐 중가루 분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가루 분지가 있고, 몽골공화국 알타이산 뭐 이런 게 전부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간수성 이제 오른쪽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꿀룬 산맥 밑에는 이제 시장 자치구가 있죠. 시장 자치구가 이제 지금의 이제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시장 자치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꾸차에서 이제 북쪽으로 64km를 더 올라가면은 텐산 신비 대협곡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이상 화성 같은 지역이죠. 고대 지질 시대의 표상 자연 지질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와 보면은 뭐 화성이나 금성이라든가 아주 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꾸차 북쪽으로 64km만 가면은 텐산 신비 대협곡, 그래서 텐산 산맥의 가장 요점, 텐산 산맥 신비 대협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산은 어디냐면, 민사산은 이제 이쪽이 아니고 저쪽 간수성 맨 북쪽에 있는 둔왕의 근처입니다. 둔왕의 남쪽 4km, 아주 가깝죠. 둔왕에서. 여기에 있는 높이는 50m, 아주 낮은 모래산이 민사산이 되겠습니다. 모래가 윙윙 운다는 뜻이 민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사산의 가운데에는, 중앙에는 위의 야천이 있습니다. 위의 야천이 뭐냐 하면은 이제 월화천이라고도 부르는데, 초승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호수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호수가 있다는 거죠. 저 모래산 가운데 호수인 월화천, 위의 야천 있는데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 있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호수가 마르지 않고 30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된 것이 월화천이 되겠습니다. 그 민사산을 오를 때는 계단을 통해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나무 썰매를 이용하다 내려오면은 200km까지 짐을 지고 하루 30km까지 가는 낙타가 대기 중에 돼 있습니다. 민사산의 대나무 썰매 운반을 하는 거기 이제 젊은 30대 초반의 인부한테 물어봤더니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랬더니 하루 일당이 10위안이다. 하루에 10위안 번다. 1,500원. 우리 돈으로 1,500원을 버는 그런 하층 계급들이 여기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